2022년 9월 14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 및 제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 투자 방안이나 혜택 등이 담긴 세부안을 현지 시간 14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고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의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우리나라가 생산 중이다. 미국이 5번국 중심으로 현지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한국 바이오 업계의 진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득실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에서 9일에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의 미국 행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한 차별 등 우려를 전달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안 본부장은 IPEF와 관련해선 IPEF 회원국 간 신뢰를 쌓고 향후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차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협의체다라고 했다. 코스피와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해 고점 대비 크게 위축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시장에서 돈을 빼고 안전한 예적금 등 수신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탁금이 53조 63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월에 51조 8,990억 원으로 집계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 729조 8,206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7조 3,715억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도 38조 1,167억 원에서 38조 7,228억 원으로 6,061억 원 증가했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고스란히 수신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현지 시간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월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밝힌 현금 보유 비중이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식 보유 비중은 기록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72%는 내년에 경제가 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한 수능 담률은 9월에 마이너스 52%로 나타났다. 이는 8월에 마이너스 26%보다 더 줄어든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국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3%를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 13일 밝혔다. 전월 8.5%보다는 낮지만 시장 예상치인 8.0%보다 높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는 올해 상반기 판매된 전기차용 배터리 총 매출은 약 427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매출액은 108억 9천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시장의 2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중국 CATL은 130억 달러의 매출을 거뒀다. 전체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숫자로 국내 3사의 매출 합계보다 많은 규모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가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건설업계가 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 원자재 급등으로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 현장서 반등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외 건설 수주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고환율, 고유가 지속으로 수주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유가 강세는 중동 산유국들이 건설 발주를 확대하게 만든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 카타르 LNG 생산시설 확대, 쿠웨이트 세계 최대 석유화학 연구센터 건립, 탈석유 시대 대비 프로젝트 등 하반기 중동 지역 신규 예정 사업이 다수 예정되어 있다.
어제의 원달러 마감 환율은 139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